잘하네. 자, 우선은 질문 받기 전에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니까 어떻게 진행할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복잡하게 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시험 기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선 생각해본 안을 얘기를 해줄 건데 우선 토요일 날 스케줄을 잠깐 먼저 볼게. 토요일에 5시 이후에 스케줄이 있다. 손 3명. 셋은 5시 이후에 스케줄이었고 그 다음에 그 2시 이전에 스케줄이 있다. 오 완전 여집합이네. 너 2시 이전에도 있어? 어저 있어요. 토요일에? 근데 이게 앞에 2시간 필요해요. 아니 네가 겹치네. 넌 앞도 안 되고 뒤도 안 되는 거야? 앞에는 2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앞에 1시간 정도 될 것 같아. 1시간. 그러면 자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너 뒤에 없잖아. 네. 아니 뭐 많이는 안 하고 조금 한 시간 정도만 할 거야. 너 다 있어 앞뒤로 완전? 몇 시부터 있는데? 저 9시부터 1시까지랑 5시부터 7시까지. 박하셔. 알겠습니다. 토요일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주부터입니다. 요일은 5시부터 자 수요일에 뒷타임 있는 사람 있나? 8시 이후에? 없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5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또는 그러면 1시부터 6시까지로 우선 잡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풀타임으로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1시부터 뒷타임에 스케줄이 있는 분은 1시에 와서 5시까지 하시고 그 다음 뒷타임에 스케줄이 없는 분들은 2시부터 와서 6시까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넌 적도 먹고 와야 돼 그러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바로 올 수 있어? 끝나는 대로? 바로 와서 2시야? 아니면? 바로 1시 30분 20분 20분. 그러니까 뭐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원래 우리가 3시간 타임에 토요일은 앞뒤로 1시간씩 늘리는 거니까 앞에 1시간 해야 되고 뒤에 1시간 해야 되고 나는 상관없다 하면 둘 다 오셔도 1시부터 6시까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일은 우선은 이거 어떻게 나갈 거냐면 그 여러분들 고쟁이를 우선 구매를 하시고 고쟁이를 구매하시고 고쟁이를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요거랑 그 시너지 1등급 있지 서술형이랑 1등급 있죠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할 건데 자 요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시너지는 그 도형은 편해서 가겠다 좀 내용이 좀 있네. 선생님 고쟁이는 시험 범위만 보는 거. 네. 공통 있죠? 네? 공통 조건 있죠? 그럼 뭐 하게? 딴 거 하게? 자, 시너지는 1등급, 서술형 1등급 같이 해서 그 도형 쪽 있잖아요. 도형은 그 수업으로 할 거야. 실탄 수업으로. 그러니까 요거밖에 못해. 왜냐면 광명고가 아니잖아 시험 범위가 집합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집합은 걔를 시험 범위에 맞춰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두 단원이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과제를 내는 거니까 해오는 건 아니에요. 수요일날 제가 과제를 내드릴 거예요. 근데 고쟁이는 사오셔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총 4개거든. 4개라 2개씩 과제를 낼 거예요. 그럼 일주일이면 끝나겠죠?
왜? 원방 진짜 빡세게. 뭐 그러시더라고. 뭐 쉬워주고 어떻게 해요. 아무튼 요건 이제 과제로 되는 건데. 집합도 이제 어느 정도 고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쟁이는 얘는 그 스텝 1이랑 스텝 1이랑 2를 개별로 풀면 돼요. 계속. 요거는 이제 어디서 하는 거냐면 학원에서 푸시면 됩니다. 과제로 안 해드리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이게 왜냐면 이게 수업을 하면서 남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계속 이제 레벨 1, 2 계속 시험범에 맞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산이랑 소화공명이랑 시험 기간이 완전 달라서 이제 요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우선 이제 요 시간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그럼 수요일날 5시부터 7시는 수업을 합니다. 알겠죠? 수업을 하고요. 7시에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8시에 피드백을 하겠죠. 근데 요거는 당분간 한 1주 반이나 한 2주 내로 요거는 광명 소화만. 아, 시험법이 다르네. 굉장히 보니까. 달라요? 이제 집합만 더. 너희는 집합 나오면 집합까지 나오면 광명은 집합 빼야 되잖아. 아니요.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문제 수를 적당히 조금 늘리고 그 집합을 조금 더 많이 보고 광명고는 조금 덜 보고 한 22문제 정도 내서 집합을 한 4문제 정도 넣으면 될 것 같거든. 집합 4문제 넣고 지원이는 18문제 그냥 보는 거고 그리고 소화고는 22문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진도를 나가요. 진도 나가는 학교는 운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남은 게 지금 남은 진도가 그 뭐냐 유리물이 남았어. 이거 그냥 조금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당분간 진도 나갈 때까지는 운산고는 그 이후에는 가셔도 돼요. 8시 끝나고 나면. 알겠지? 진도 나갈 때는 그냥 그 8시면 진도 끝나잖아. 그럼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8시. 어? 있어가지고. 아 맞다, 너 참 수요일날 진도 이때 뭐 나가면 안 되네. 아 맞다, 너 수요일날 너 안 되지. 3시간이라도. 근데 딱 그 기간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토요일 날 해야겠다. 토요일 날 할게 그러면. 아유 복잡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시부터 10시까지 뭐 여러 가지를 하시면 되겠죠. 네. 피드백이라고 써놓을게요. 질문하고 뭐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본 것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여기도 이제 수업이긴 한데 이것도 2시간 내내 질문 다 받진 않을 거라 아마도 여기에서도 1시간 정도도 남을 거고요. 뭐 1시간 정도 질문 받는다. 1시간 정도 남을 거고 여기에 2시간 정도 남으니까 개별로 좀 풀고 질문할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있다 생각하면 돼. 수요일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때 시험 딱 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이렇게 하면 좋을 때가 없네. 그럼 저희 테스트 볼 때 운산한테. 원래 이때 진도 나가려고 했었어. 같이 테스트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볼게. 그 다음에 여기다 적을게. 토요일이 1시부터 6시지. 근데 실제로 우리 2시부터 생각을 해야 되니까 1시에서 2시는 개별, 그 다음에 2시에서 4시가
아 근데 5시에 가야 되잖아. 3시에 시험 봐야 되는데. 수업. 이거는 뭐 하다가 나중에 금방 아마 개별로 바뀌긴 할 건데. 그 다음 3시에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피드백. 이렇게 하고 요때 요게 광명수학. 그 다음에 요때 온사는 진도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톨레. 그러니까 한 번만 1시간만 진도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한 2주 정도 할 것 같거든. 한 번씩 2번. 네.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합시다. 세상이지. 아니, 나도 찍었네. 아, 나 동영상 있으니까. 이거 오늘 업데이트 올리긴 할 거야. 수업. 그러니까 고쟁이는 고쟁이는 그냥 과제가 아니고 학원에서 계속 풀면 되고 시너지를 서술형했던 걸 과제로 낼 거니까 그거를 과제로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스프링 되지 않나요? 우선 만든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 그래서 뭐 양은 근데 얼마 시간 안 돼서 양은 많지 않게 만든다고 하시긴 했는데 그거는 뭐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이기는 한 상황이긴 해서 요거 하고 그 만약에 이제 좀 추가 필요하면 내신 마플 시너지 내신 연결하고 해봤잖아요. 그거 풀면 충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풀 거는 많이 준비돼 있어요. 테스트지를 제가 계속 만들어 볼 텐데 이 내신이 막 엉켜 있어가지고 테스트지 만드는 게 좀 쉽지 않긴 하거든요. 이제 테스트지는 뭐 내신을 보게 되면 내신에 맞춰서 나올 거고 이제 아니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뽑아야 된다면 난이도를 좀 올려 뽑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볼 수 있게. 그래서 다음 주 그래서 수요일 날은 첫 타임은 요거 함수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질문풀이를 마무리를 하고 그 뒤 타임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고쟁이를 꼭 사오셔야 돼. 고쟁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까지요? 네. 수요일까지 고쟁이 사오시면 되고 시너지 당연히 둘 다 같이 들고 다니셔야 돼요. 좀 무겁더라도. 시너지도 1등급 문제 질문 받고 해야 되는 거고. 답지는 안 되면 당연한 조건은 뭐 본인 마음이시죠. 답지는 원래 안 들고 다니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돼서 아마 한 3주 반 정도? 거의 4주긴 하거든요. 다음 주부터 바로 수업도 시작하면 한 4주 가까이 되는데 그 내로 좀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마무리 잘 합시다. 자, 오늘 함수 마무리 할 거예요. 자, 질의응답 받을게요. 시험 범위가 아니더라도 마지막까지 요번까지는 열심히 합시다. 이거 한번 들어가서 계속 이거 피부이냐 지금. 계속 질문 어디지? 이거 보고 있었는데 계속 집합이야. 자, 질문 받을게요. 216, 17, 저 1230번. 1230, 네. 218, 19, 40번. 40, 저 43번. 43. 됐어? 저 1244번. 44? 네. 이거 그냥 네가 넣으면 돼. 근데 응. 3번 했는데 왜 그때는 3번이 왜 맞냐고? 답이 몇 번? 답은 몰라. 3번은 좀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아, 다시 넣어. 왜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고 네. 0 넣으면 0이니까 네. 시간 똑같잖아. 같은 함수잖아. 근데 4번이 왜 틀려?
넣어보면 나오지. 네, 1 넣으면 1 넣으면 마이너스이고 1 넣으면 0이네. 쭉 다르죠. 아 양쪽에 넣어서 같은 함수니까 같은 정역을 넣었을 때 그 3번은 그 x 범위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그 범위에 맞는 정역을 넣으면 되잖아. 네. 됐지? 220, 21 48번 48 됐어요? 222, 24 62, 68, 62, 68, 68 64 64, 5, 70, 70 지금 맞네요. 24, 25 76 76 26, 27 86 87 응? 87 87 28, 29 1301번이랑 4번 10번 4번 10번 10번 230 76번 16? 17번 큰일 났다. 이렇게 많이 안 맞을 줄 몰랐는데 233 34, 5 47번 47 67 오 과제 다 했나 보네? 과제 했나 보네? 뭐? 49번 검사 안 해서 아쉬웠겠네? 네, 아 감사해요. 내가 촉이 딱 있지. 아, 저 카톡으로 보냈는데 38 네, 항상 답장 안 해주셔서 아니 다 봤어. 확인했어. 맞죠? 네. 1 지워지면은 본 거지. 아니 예전에 공감도 해주셨는데 요즘 임시 미안해. 공감이 안 됐어. 네 38쪽 괜찮아요? 오, 좀 많네. 이번에 20문제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일곱, 거의 20문제 되네. 안 해보겠습니다. 오늘 빨리 해봅시다. 뭐 오케이. 많이 오래 걸리진 않겠지? 1230번부터 시작할게요.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뭐 f15 구하시오. 중요한 건 이제 f15 구하시오가 중요한 거네. 아, 이거 처음 봤나? 나오나? 요식을 처음 본 사람도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 x랑 fx랑 fx 플러스 4가 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4마다 계속 똑같은 함수, 그 정의역 4마다 똑같은 함수가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는 뭐를 갖는다? 주기를 갖는 주기함수라고 불러요. 이제 대수 파트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주기함수고, 그럼 주기가 지금 현재 얼마죠? 주기가 4. 그럼 4마다 똑같은 게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범위가 지금 딱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딱 4죠. 이 얘기는 아래로 블록이 위로 블록이네. 마이너스 2까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대낮춰봐. 꼭지점이 0이니까 맞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아? 자, 이렇게 했을 때 F15 구하시오 맞습니까? 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주기함수라는 걸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겠죠. 그럼 4개씩 줄여가면 다 똑같은 함수 맞아? 예, F11이 똑같고, 그 다음에 F7이 똑같고, 얼마 똑같아? F3이 똑같죠. 그럼 이게 안으로 안 들어왔네요? 마이너스 얘도 똑같죠. 그럼 F-1은 요 식에다 집어넣은 값이 똑같은 값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주기함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240번 가겠습니다. 1240번은 정의역이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에서 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b-a 값을 구하고 a, b는 뭐연과 작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네.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 3에 지금 1차 함수지. fx는 ax 플러스 b. 자, 그럼 뭐가 같아? 공역과 치역이 같아. 그러면 지금 공역이 먼저 아셔야 되는데 x가 지금 요건데 x에서 x로 함수니까 치역도 뭐야? 아, 공역도 뭐야? 같은 범위를 갖는 거 맞아? 네. 이게 또 공역이라는 얘기. 지금 얘가 공역이라는 얘기죠. 그럼 치역도 같다는 얘기는 뭐야? 이 직선이 요 공역 범위에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맞아요? 그럼 생겨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것도 박스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적었다. 자,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 얼마까지? 3까지.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에서 얼마까지? 3까지. 요 범위만 지금 정역과 공역이 꽉 차 있는 거 맞아요? 네. 여기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 꽉 차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려면 이 직선이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는 형태. 또는 어떻게? 이렇게 가는 형태. 이 두 가지가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점 지날 때 직선의 방식 세우고, 요 점 지날 때 직선의 방식 세운 다음에, 아까 조건이 뭐라고 돼 있어? A, B, 0보다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닌 게 있나 보지? 네. 둘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요거 세워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1243번이요. 확실히 모의고사 문제라 좀 복잡하게 생겼죠? x가 1부터 8까지 그리고 공역도 1부터 8까지야. 1부터 8까지고 x, y도 1부터 8까지예요. 그죠? 자, 여기에 이제 대응을 시킬 건데 치역이 몇 개래? 7개. 총 지금 공역이 몇 개죠? 8개죠. 8개의 공역 중에 1개가 빠졌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f1부터 8까지의 모든 함수값의 합이 얼마? 40이래요. 그러면 어쨌든 값의 합이라 할까요? 합이 얼마래요? 지금 40이래요. 자, 그중 치역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래요. 그러면 이제 1부터 8 중에 치역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7개가. 그 중에 둘이 뺀 가장 큰 치역과 가장 작은 치역을 뺀 값이 얼마래요? 지금 6이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여기 좁은 데다 있냐? FA랑 FB가 같은 값을 구하시오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문제를 이제 쓰다 보니까 느낌이 와요. 원소가 지금 x가 8개인데 그 중에 y가 치역이 7개라는 얘기는 얘 8개는 어디론가 꼭 가긴 가야 되잖아. 그럼 웬만하면 하나씩 다 갔을 거고 어떤 특정 하나의 치역은 2개가 간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은 치역이 2개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 공역 중 빠진 공역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걸 찾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 것 같아요. 함수값의 합이 40이니까 1부터 8 중에 어떤 수는 빠지고 어떤 수는 들어가는 거 맞아? 근데 조건은 아직 안 쓰셨어요. 뭐 차가 6이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 얘기했으니까. 가장 큰 치역과 가장 작은 치역의 차는 6이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1부터 8까지 원소를 다 더해봐. 우선. 더해. 더한 다음에 분명히 뭐 하는 원소가 생겨야 돼? 빼는 원소가 1부터 8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지. 이거 빼는 원소 알파라고 할게. 그 다음에 새로 더해야 되는 원소가 또 하나 나오는 거지. 그 뺀 원소 말고 나머지 중에 하나 겹치는 거. 베타라고 하자고. 그럼 이게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42가 된다는 얘기 맞아요?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1부터 8까지 더하면 36. 나중에 이제 수열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때 가우스 합을 할 건데 이게 숫자 연속적으로 나왔을 때 합은 이게 똑같이 다 똑같은 거 맞아요? 맞죠? 얘네 둘이 더하면 99, 2랑 7이랑 더하면 99 이게 짝짓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합은 처음과 끝 더해 1 더하기 얼마? 8 곱하기 총 몇 개야 여기서까지? 8개지. 곱하기 8 나누기 얼마? 2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제 가우스 합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아니면 더 하시는지. 자, 이거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 36인가요? 네. 36이면 빼주면 6이 나오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 나와요? 6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떤 두 개의 차가 얼마인? 6인 치역들을 고르면 돼요.
그러면 8, 2 맞아요? 네. 7 얼마나? 1 없죠.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그 다 하고 이제 뭐 남았냐? 차이가 6이다. 어? 아 6이다 가니까 그거였지? 아 걔도 6이네? 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8, 2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8은 들어가 있고 2는 빠진 거죠. 그럼 이 치역의 가장 큰 원소는 8이고 가장 작은 원소는 1 맞아요? 그럼 8 빼기 1이니까 얼마야? 7 나오니까 틀렸죠. 자 7을 넣어보자. 그러면 7이 지금 2번 들어가고 1이 빠진 거죠. 그럼 1이 빠졌으니까 최대 치역은 8이고 최소 치역은 2죠. 그럼 얘가 되는 거 맞아요? 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빠져버리고 얘는 들어간 거지. 네. 2번이 들어갔지.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2번 들어간 치역 찾으라는 얘기 맞아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7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A, B, M만 구하면 되는 거네? 네.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1248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내가 수업 이렇게 태도를 봤을 때 그거 되게 좋아. 내가 항상 보면 이제 여학생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긴 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막 이게 풀이하잖아. 그럼 엄청나게 필기해요. 보고 이렇게 막 적고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 물론 그렇게 해놓으면은 나쁘진 않긴 한데 저는 이제 수학을 이렇게 접할 때는 그런 건 그렇게 좋다 생각은 안 하거든. 왜냐면 열심히 필기해가지고 진짜 막 정독하고 복습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필기하고 있으면 그냥 수업 잘 들으면서 흐름 잘 따라가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은 그둘 중에 하나야. 열심히 따라서 잘 보거나 졸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긴 하거든. 그래서 우선은 그냥 흐름 따라서 수업 잘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태도는 제가 만약에 그런 게 좀 있으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거의 필기를 안 하시네요. 좋아요. 귀찮아서 혹시 손 쓰기도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아니죠? 아닐 겁니다. 이게 그냥 듣고 집중해서 이게 어떤 문제지 이렇게 같이 풀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 근데 그걸 적으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가 않거든. 그래서 최대한 기억 잘했다가 나중에 뭐 다시 해보거나 본인이 좀 숙제를 좀 풀어왔으면 바로 머리에 들어와요. 아 이거 이런 식으로. 그 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수학은. 그래서 수업 들을 때 가장 좋은 수업 태도가 이거야. 이렇게 보는 거. 굉장히 건방지게 봐도 상관없어. 이게 얼마나 잘 푸나 보자 그런 느낌 있지. 괜찮아요 아주. 그렇게 임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해봅시다. 내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계속 필기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좋아요. 앞으로도 수학은 그렇게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진짜 안 봐. 절대 안 봐. 거의 웬만하면. 자, 공집합이 하는 집합 x에 대해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두 함수가 어떻다? 같다? 그랬을 때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옵니까? 이게 방정식을 못 푸나? 있어요. 아 3차 방정식 배웠잖아. 네. 아 되긴 하겠구나.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같은 함수라고 했으니까 같다 하면 되는 거 맞아? 네. 이렇게 나와서 이제 3차 방정식 근을 구하면 되죠. 그게 x들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게 색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색은 나왔어. 이 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원래. 중근도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색은 나와.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정의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3개가 되는 거 맞아? 그럼 2의 3승에서 공집합 아니니까 1 빼면 되는 거 아니냐? 틀렸냐? 맞죠? 이렇게 답이? 이렇게 아니겠어? 공집합은 빼야 되니까. 왜 빼는 거예요? 아, 문제 써있어 공집합이 아니라고. 됐죠? 아니 이게 문제가 너무 쉬워 보이는데 터프가 돼 있고 질문이 나와서 내 스스로 좀 의심했어.
그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자, 그 다음에 1262번 봅시다. 1대1 대응이 조금 어렵죠? 네. 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그냥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범위는 지금 두 개의 함수로 나뉘어 있는데 이 fx는 하나가 1차 함수 2a-1x 그 다음에 -b 플러스 1 x는 2, 4 그 다음에 2차 함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b x는 2 미만. 자,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포물선인 상태죠. 자, 이 함수에서 지금 얘가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 b의 최소값을 구하래.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과 그 뭐냐 공역과 정역 공역은 원래 지금 같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지. 1대1로 대응되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둘 다 식을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긴 좀 어려워도 그나마 좀 그릴 수 있는 게 이거 맞아? 네. 왜냐면 이 함수의 꼭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꼭지점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볼록의 축이 얼마예요? 2죠. 그러면 2라는 축을 기준으로 물론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그냥 아무데나 할게. 이렇게 그럼 여기부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맞아요? 이렇게 올라온 거 맞아요? 이렇게 생겼던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만나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여기서 직선이 만나주고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양수. 0도 안 되죠. 이건 1대1 대응하면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혼합해서 써보면 얘네들이 우선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2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는 거 맞아요? 2를 집어넣어 그냥 2를 집어넣으면 4a-2-b 플러스 1은 여기다가 2를 또 집어넣으면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3인가요? 아니야 4 플러스 3인가요? 네. 자 그냥 a, b씩 정리하는 것 같아요. 4a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5 얘가 찝찝하게 나왔네. 5 되는 거 맞아요? 나누면 좋겠죠. 이렇게 놔둬야겠다. 자, 이 관계식 하나와 두 번째 2a-1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2a-1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a 범위가 나오죠.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이 하나 있는 거고 지금 4ab의 관계식이 하나 있는 거죠. 자, 뭐 물어봤어? 문제가 정수 b의 최소값이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b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a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a 또는 b에 관한 식으로 바꿔놓는 거라고. 바꿔놓는 다음에 우리가 그 범위를 구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이건 a 는으로 하는 게 좋아? b 는으로 하는 게 좋아? a 는으로 해볼까요? 자, a 는으로 하시면 a는 어떻게 되죠? 4분의 4b 플러스 5인가요? 요거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누구의 범위야? A 범위니까 이게 A 범위니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럼 B의 범위가 나와버리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약분하고 2 곱해버리면 4B 플러스 5는 얼마? 2초가 4B는 마이너스 3초가 B는 마이너스 얼마? 4분의 3초가의 정수 B의 최소값은 최소값 맞죠? 커지니까 최소값이 얼마 되니까 0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 풀어주시면 되겠어가지고 1264번이 유사.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유사 아니? 안 유사야. 62는 맞았는데 64는 틀렸어? 이건 범위 제한돼 있어가지고 좀 다르다. 좀 다르다. 안 유사다. 표정 보니까 알겠어. 다르죠?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쭉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 그냥 빨리빨리 할게. 0부터 4야 지금 범위가. 그러면 정의역도 0부터 4고 지금 공역도 0부터 4고 1대1 대응이니까 치역도 0부터 4여야 되지. 0부터 4를 이제 박스를 또 만드는 거지 이렇게. 0, 4, 0, 4. 자, 이 범위 내에서 지금 2차 함수 하나랑 1차 함수 하나 있는데 1차 함수는 이제 그릴 수가 있죠. 3부터 4까지 그리래요. 그럼 3부터 4까지 그리시는 겁니다. 그럼 3을 집어넣으면 3, 얼마죠? 0인가요? 네. 그럼 3,0 직선. 자, 거기서 4 집어넣으면 4,1인가요? 네. 그럼 4,1. 이 정도? 그럼 직선이 여기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그럼 나머지 누가 채워야 돼? 포물선이 채워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 포물선의 특징은 꼭지점이 얼마야? 0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이차함수가 요 축 기준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근데 얘를 어때야 돼 지금? 꽉 채워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지금 포물선의 갈 공간이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을 지금 얘는 치역에 채워줬으니까 딱 맞게 블럭처럼 맞춰주면 돼. 그러면 포물선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긴가요 여기? 요거 가능하죠? 네. 요거 가능하죠? 아까 요 문제랑 좀 달라. 그래서 왠지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러고 가능한 거 맞아? 자, 또 있는지 보자. 아래로 볼로. 이게 지금 A 값의 범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럼 얘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그러면 얘가 여기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색깔 바꿔. 여기서부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빵꾸나지. 우선 이렇게 해볼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이 포물선은 이 끝에가 지금 범위가 미만이지. 그래서 얘를 맞춰줄 수 있는 애가 없어. 여기가 비어. 여기 치역이 4가 비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돼? 이렇게 되는 요 포물선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 채워져 있죠. 됐죠? 쭉 가서 여기서 빵꾸 나도 어차피 여기가 정의역이 채워지지. 그리고 치역 1 채워져 있지. 그리고 여기부터 0부터 1까지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포물선은 요 0, 4 지나고 3, 얼마? 1 지나는 요 식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르네요. 완전 다르네요, 느낌이. 얘가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이해는 하셨죠, 문제? 자, 그 다음에 1268번 가겠습니다. 이거는 얘도 잘하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답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우연히 잘 맞으면. 자, 가볼게요. 그 다음에 1268. 자, x가 1에서 2, y가 마이너스 2에서 2, 3에 대하여 2차 함수가 1대 0이다.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뭐다? 1대 1 대응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이 공간에 2차 함수가 1대 1로 깔끔하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네. 똑같이 이 옆에 요런 식으로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 자, 길이는 좀 y가 좀 더 길어. 그럼 여기 좀 짧게 만들고 여기 좀 짧게 만들고 y는 좀 길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드세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1부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 정도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포물선이 이쁘게 딱 지나가야 되는데 최대한 알 수 있는 정보는 캐야 돼요. 꼭지점 축 알 수 있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축이 이런데 이거 마이너스면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뭐 올라왔거나 아래로 볼록으로 아니면 위로 볼록에서 이렇게 내려왔거나 이런 상황인 거 맞습니까? 자, 아무튼 그거는 뭐 이제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요 아래로 볼록에서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능해요? 위로 볼록이면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긴 것도 가능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 근데 A가 뭐래요?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온 거 맞아요? 네. 그럼 요 함수 구하시면 되겠네. 요 점이랑 요 점 지나는 거 맞습니까? 이거 좀 단순한 문제네요. 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70도 질문 있어. 야 똑같은 말이야. 직선이긴 한데 얘는 그냥 그 절대값 범위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잖아. 아 범위가 저기가 돼 있어가지고 열려 있어가지고 마찬가지긴 한데 1270번은 그냥 살짝 x y 범위 모르지.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x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5점. 여기에 지금 직선이 기울기 2짜리지. 얘 1대1 대응이면 기울기 양수 1대1 대응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3, 얼마? 마이너스 a 지나야 되고 5, 얼마 지나야 돼? a 지나야 되는 거 맞아요? 네. 이거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연립이 되죠 이거. 자 그 다음에 1276번입니다. 잠깐 여기 볼 수 있나? 조금 나이도 있어 보이는데. 자 x는 a 이상, y는 b 이상으로의 함수. 자 정의역 정할게. 이렇게 돼 있고 2차 함수 fx는 2차 함수가 식이 나와 있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 3이라는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b 얘 범위에 대하여 얘에 대하여 a 마이너스 b에 얘 뭐 물어봤어? 최대값 물어봤어. 은 이거네. 이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선 뭐 알 수 있는 것 좀 찾아볼까요? 자, 이 2차 함수는 우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는 거죠. 아래로 볼록의 축이 얼마? 2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중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축 기준으로 왼쪽을 그리거나 축 기준으로 뭐야? 오른쪽을 그리게 될 거예요. 근데 정의역이 얼마 뭐야? 이상으로 가죠. 맞아요? 네.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 오른쪽에 그려지는 거 맞아? 네. 그럼 축 기준으로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 느낌이 나온 거 맞습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축이 2라고 생각하면 그 A라는 애는 이렇게 있으면 이런 데 A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안 되는 거지. 여기 이상부터 가능하죠. 그렇다고 A가 무조건 2는 아니죠. A는 2보다 어떤 데?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첫 번째 A는 어떻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아요? 네. 자 그때 이 B의 범위, 이 Y 범위는 특별하게 같은 A라고 표현을 안 했죠. 그러면 어디에 나온 Y 값이 이 안에 결정이 되면 다 될 것 같거든요. 자 우선 뭐 이거 꼭지점 하나 넣어보면 이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야? 맞지? 그러면 A가 결정되면 B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떤 되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 B범위도 딱히 뭐 엄청나게 막 답이 나올 만큼 이렇게 좋은 느낌은 없어요 아직.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A-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지. 우선 A범위는 알고 있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지. 얘가 뭐랄까 요 A가 결정이 되면요. 예를 들어 여기라 생각해봐요. A가 여기로 결정이 되면 누구도 같이 결정돼? 그 취업 그러니까 공역이 B니까 취업 공역이 같아야 되니까 B도 같이 결정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A, B의 이 교점이 생긴 이후부터가 이런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 얘기는 A, B를 얘가 지나게 되는 거지. 부터 시작이다 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B는 A제곱 마이너스 4A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B-A의 최대값이니까 B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 대입을 해버리면 A에 대한 2차식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 맞아? 그럼 하나의 2차식에 대한 최대값을 2차 함수로 풀 수가 있는 거 맞지 않아요? 이렇게 해결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얘가 왜 성립하는지 알고 있죠? 네. A가 정의역 결정되면요 공역도 B고 B는 곧 치역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A, B를 지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너 그러면 A에서 빼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3이죠. 이게 지금 A 마이너스 B라는 값인 거야.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몇 A? 5AB 마이너스 3이라는 요 2차 함수에 뭘 구하면 되는 겁니까? 최대값을 구하면 돼요. 이게 무슨 블록이죠? 위로 블록에 이 축은 2분의 5인가요? 네. 자, A 범위는 얼마 이상이었어요? 2. 2 이상이니까 2분의 5가 크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려지니까 최대 어디? 목지점일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2분의 5를 대입한 저기다 넣은 값이 정답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네,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1286 그죠? 자, x는 정의역이 A, B, C라는 세 개의 정의역을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x에서 x로 함수니까 y도 뭐예요? A, B, C 맞죠? 자, 그랬을 때 fx가 마이너스 3, x는 0 미만일 때,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3, x는 0 이상 2 이하 2 미만일 때, 그 다음에 5 x가 2 이상일 때. 자,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이 fx가 무슨 함수가 돼? 상등함수가 돼. 상등함수가 뭐였죠? 정의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 맞아요? 그래서 fa가 얼마?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아? FB는 B, FC는 C 이런 느낌인 거 맞습니까? 자, 우선 봅시다. A, B, C는 서로 다른 수래요. 자, 그러면 근데 이 fx는 전혀 항등함수 같이 안 생겼잖아요. 맞죠? 전혀 항등함수 같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 그림을 좀 그려볼 거야. 자,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 그리는 요령은요, 요 x 0보다 작은 부분은 마이너스 3으로 쭉 오는 상수함수고 0부터 2까지니까 0을 넣어봐. 마이너스 3에서 만나지. 2를 넣어봐. 5 만나지.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항등함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자, A, B, C 서로 다 이렇게 3개 있잖아. 여기에서 항등함수가 3개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이 직선이고 항등함수가 나오려면 y는 x랑 똑같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나와봤자 1개거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y는 x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않을까? 얘 기울기 4니까요. 그럼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어디? 여기 하나. 그래서 y는 x의 교점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 치역은 이미 정해져 있죠.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래서 하나는 찾았고 그 다음에 이거 얼마예요? 5. 얘도 하나 찾은 거죠. 어차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여기가 5, 얼마야? 5일 거 아니야. 여기만 찾으면 되지. 얘는 누구랑 연립하면 돼? 얘 y는 x랑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면 x는 1이 되는 거 맞아요. 여기는 1, 얼마나요? 1이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세 개 더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87번. 꽤 많이 푼 것 같은데 풀겠지? 얼마나 남았겠지? 자, 1287번은 x 1, 2, 3, 4, 5에서 x에서 x를 함수니까 이런 거는 주머니 만들어. Y라 할게 그냥. 자, 이렇게. 자, fx는 항등함수고 gx는 상수함수다. 그 다음에 hx는 모르지. 오케이.
fx는 뭐다? 항등함수. 그 다음에 gx는 뭐다? 상수함수. 그 다음에 hx는 모르죠. 함수. 자, 그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 더하기 gx 더하기 hx가 7이래요. 맞죠? 자, 그랬을 때 g 얼마다? 3 더하기 h 1을 구한다. 그러면 살짝 헷갈리네. 우선 fx가 3, 얘는 그 f1은 1이고 약간 이런 거잖아. 그치? f1은 1이고 f는 2고 gx는 모든 x에 대해서 1일 수도 있고 1부터 5까지 다 되는 거지. 그 다음에 hx는 모르는 거지. 이걸 좀 어떻게 하는 거지? g3h 다 넣어봐야 되나? 모든 x에 대해서도 합이 7이다. 그냥 그게 뭔 말이지? G3은 함수니까 아니 상수함수니까 G1이랑 G3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수. 그냥 1만 구하면 되나? 네. 이거 다 찾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 네, 그냥. 그치? 아, 얘가 상수함수지. 네. 그럼 얘는 뭐 a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쳐봐. 네. 근데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a를 갖는 거잖아. 상수함수니까. 네. 그럼 얘는 g1도 a지. 요 얘기구나. 특별한 요거만 찾는 거구나. 그럼 요거랑 요거 방어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어봐야겠지. 그럼 f1은 1이고 더하기 g1은 a고 지금 더하기 h1이죠. 자, 그럼 요거랑 요거 합구하는 거고 f1은 얼마죠? 1이고 얘가 얼마랬지? 7 했으니까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구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 나와요? 6 나오죠. 그래서 얘랑 더한 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나 해석이 좀 헷갈렸었어 순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301번. 많이 왔는데 뒤에 되게 많네. 몇 번? 1301 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 x 1, 3, 5, 7. 그 다음에 y 2, 4, 6. 자, 다음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중 뭐래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공역이 2, 4, 6이잖아. 네. 치역도 그럼 2, 4, 6으로 무조건 다 가야 되는 거 맞아? 그걸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니까 약간 경우의 수 쪽에 이거는 속할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요 세 곳으로 다 가야 되는 거 맞죠? 자, 요게 하는 방법이 그냥 잘 봐. 첫 번째 방법은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빠진 경우 있지. 빠진 경우를 빼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긴 하거든. 예를 들면 뭐 두 개만 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조금 복잡해요 느낌이. 그래서 얘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경우의 수를 할 때 조합을 할 때 저는 가르치긴 했는데 저와 내신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분할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걸 쓰면 되는데 분할이라는 개념을 알지 몰랐지. 그게 문제야. 함수의 개수를 할 때 이 분할이 되게 좋거든. 우선은
여기서는 뭐 새로 가르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선 분할이라는 거에 맞춰서 할게.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얘 4개의 원소를 3곳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보낼 수 있는 이 원소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봐봐. 그러면 4개를 이 3곳으로 보내려면 뭐밖에 없어? 2개, 1개, 1개, 1개를 보내는 방법밖에 없지. 뭔 소리야? 이렇게 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1, 3, 5, 7을 2개, 1개, 1개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빈아! 이렇게 거의 뭐 약에 취했는데? 거의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분할해줄 거예요. 그러면 2개, 1개, 1개로 분할하려면 우선 4개를 몇 개? 2개를 골라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니까 얼마? 4C2. 그럼 2개 남았지? 곱하기 얼마? 2C1. 근데 얘는 1C1이니까 이제 의미가 없지? 근데 여기서 분할해서 배웠던 게 뭐였냐면 이 나누는 분할이 같은 숫자가 있으면 이 개수만큼 팩으로 나누라고 했거든. 그래서 몇 팩분의 1? 2팩분의 1을 곱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하면 이제 뭐까지 한 거야? 나눠 놓은 거야. 그거를 2, 4, 6으로 뿌려주면 되지. 그럼 3곳으로 뭐야? 순열하는 거니까 곱하기 몇 팩? 3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말이에요. 됐나요? 요 개념인데 이게 원래 했었습니다. 교과 과정은 아니긴 했는데 내신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있었어요. 저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럼 너무 복잡해. 36? 맞아? 있어요 선생님. 맞겠지?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04번. 자, X. 자, 여기서 1대1 대함수고 F1은 1이 아니다. F5는 5가 아니다. 1대1 대함수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아니다는 아니에요. 그냥 6칸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누가 끼지 마시고 F1인 경우 더하기 F5가 5인 경우 빼기 F1이 1이고 F5가 5인 경우 빼면 되지 않을까? 내 느낌에 이런데? 그렇지 않니? 이렇게 하면 되죠. 6칸으로 푸시면 돼요. 어디에서? 전체 1대1 대응함수에 대해서 1대1 대응함수가 5팩이죠. 5팩에서 F1이 1이다. 얘만 정해진 거잖아. 나머지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빼기 몇 팩? 4팩. F5가 5다. 얘도 얼마야? 빼기 4팩? 그 다음 F1과 F5가 정해져 있으니까 더하기 몇 팩?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네. 이건 너가 아닌 것 같아. 이거 그죠? 이 집합의 경우의 수까지 배우는. 그쵸. 이제 이 집합이랑 함수랑 경우의 수 이게 원래 순서는 대충 맞긴 해. 왜냐면 이 함수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되게 중요하거든. 확률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 확통에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뒷부분은 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엄청 기본 문제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아직 경험이 많이 없는 이제 고1 학생들은 좀 어렵죠.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은 나중에 가면 그냥 기본 유형처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0번 보겠습니다. A가 -2, -0, 1, 2. 그 다음에 X에서 X니까 -0, 1, 2. 이렇죠. 자, 이 패등의 함수에서 A에서 A로 함수인데 그냥 X, Y 했어요, 그냥. 자, 뭐래요? fx 마이너스 f 뭐래요? 요거래요? 자, 이거나 사실 거의 똑같긴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호가 다른 정의역을 넣으면 y값이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야. 그 얘기 뭐야?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로 갔어. 그럼 누가 결정돼? 2가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F형은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볼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넘어가면 F형은 0인가요? 그래서 F형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 하나 꼭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없으면 F형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 네.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넘기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EF형은 0이니까. 그래서 얘 한 가지는 그냥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경우수에 안 들어가. 그럼 얘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1대1 함수야? 아니요. 상관없지? 그 0도 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5개. 마이너스 1 갈 수 있는 것도 몇 개? 5개. 끝난 거지? 네. 나머지 애들은 이미 얘가 가면 자동 배정이죠. 그래서 25가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316번입니다. 우선 거의 다 왔는데 이거하고 쉬었다가 합성함수 남은 질문은 같이 받을게요. 다음번에. 1416번. 네, 16, 17은 하고 뒤에 합성함수 몇 개 질문 있긴 한데 진도를 우리가 좀 빼야 되니까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이고 이렇대요. 이거 뭐였지? 증가함수. 면서 개념으로는 뭐지? 조합이었죠. 네. 부등식이면 고르면 끝난다고 얘기했었지. 부등식 나오는 함수는 다 조합인 거야. 자, 1대1 대응이면서 지금 1부터 5까지가 있고 2, 3, 4가 이거잖아 지금. 그럼 얘네 셋은 뭐야 서로?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얘네 셋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고르면 끝나는 거죠. 그럼 5개 중에 몇 개 골라요? 3개 고르시면 되니까 5씨 얼마? 3에 2개 남았지? 1, 5. 걔네는 그냥 순열로 가야 되지.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곱하기 몇 팩? 하면 끝나. 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1317번. 자, 여기서 x 더하기 fx가 4 이상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맞아요? 우선 1대1 함수라는 얘기는 없네요. 이거는 그냥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넣어서 함수값 다 결정할 것 같은데? 자, 넣어볼게. 1 넣으면 f1은 맞아? 네. 얼마 이상? 3. 3 이상. f2는 2 이상. f1은 3. 3은 1 이상. f3은 1 이상. 맞아요? 네. f4는 0. 0 이상이에요. 요거죠. 근데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편하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얘는 그냥 다 갈 수 있는 거지. 4. 얘 네 가지. 얘는 1부터 4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지. 얘도 네 가지. 얘는 2부터 가니까 세 가지. 얘는 3부터 가니까 몇 가지? 두 가지를 다 모으면 곱하면 되겠죠. 맞아요? 꼭 특정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면 좀 복잡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함수니까 얘 저 범위의 부등식에 맞게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따로따로. 네. 저는 이거 많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두 문제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셧답시는 다음번에 두 문제 깔끔하게 풀죠. 자, 4시 10분부터 하겠습니다.